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경주. 오늘은 월정교에서 경주의 찐 매력을 탐구해 봅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경주를 더 알고 싶은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볼 경주는 바로 이 월정교인데요. 월정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잠깐만 민재 씨, 오늘부터 새 코너가 생겼어요. 새로운 코너요? 저 들은 게 없는데? 아니, 진행자도 모르는 새로운 코너가 어딨어요. 무슨 코너예요? 간단한 퀴즈. 저 퀴즈 울렁증 있단 말이에요. 저 퀴즈 못해요. 저 경주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또?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퀴즈 같은 OX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정교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OX. 옵니다. 왜냐면 딱 봐도 엄청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잖아요. 그냥 신라도 아니고 통일신라인데 통일했겠다, 자신감 뿜뿜하겠다. 금관, 다보탑만 봐도 화려한데 당연히 이 정도 화려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아닐까요? 와우,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월정교의 발굴조사에서 복원 완료까지 강민재 아나운서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이건 무조건 X죠. 저를 되게 어리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26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복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을까요? 한 최대 3, 4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땡! 발굴조사에서 복원까지 30년이나 걸렸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월정교는 하루 24시간 개방한다? 이건 O일 것 같습니다. 아니, 월정교의 또 다른 타이틀이 야경사진 맛집인데 야경사진 좀 여유롭게 찍을 거면 24시간 개방하지 않을까요? 땡! 월정교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확실히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경주를 잘 모르는 병알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정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우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월정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월정교의 겉모습만 담아간다면 찐 경주 여행이 될 수 없겠죠. 이 화려한 모습 안에 간직한 깊고 오래된 역사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고요. 제가 사실 주무관님 뵙기 전에 퀴즈를 3개를 풀고 왔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맞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월정교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걸 알고 맞춘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월정교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다리인 건가요? 월정교는 이제 월성 남쪽에 흐르는 이제 문천 위에 세워졌던 다리입니다. 이제 삼국 사기에는 이제 760년에 이제 국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 두 다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798년에 이제 국남쪽에 누교가 불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피해 상황이라든가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 시대 때 사람인 이제 김극기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이제 월정교가 등장하고, 13세기 말의 사람인 이제 노경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월정교를 다시 수리했다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저 월정교가 최근에 또 복원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복원된 거면 그 사이에 뭔가 어떤 훼손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또 다른 기록이 이제 신증동릉 여지성남에는 이제 월정교가 이제 그 터만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13세기까지는 월정교가 존재했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제 월정교가 훼손이 되어서 그 터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월성의 남쪽 통로였던 월정교는 왕궁이 있던 월성과 부처님의 땅이라 여겼던 남산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요. 자,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시대의 월정교를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지금 저희 뒤에 흐르는 천이 문천이라고 하는데 저 문천이 원효대사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 현재 이름은 남천이라 불리고 이제 여러 문헌 기록에는 이제 문천이라고 나옵니다. 기록상에 따르면 이제 문천 위에는 이제 월정교뿐만 아니라 이제 춘향교, 귀교, 유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교는 이제 느릅나무라는 뜻인데 이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느릅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이제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옷을 이제 말리기 위해서 요석궁에 들어갔고 이제 요석공주와 이제 하룻밤을 지낸 이후에 이제 설총을 얻었다는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문천입니다. 이처럼 이제 문천 위에 이제 다리가 많았던 이유는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월성이라는 왕궁, 이제 그 주변에 위치한 관청, 그리고 이제 남산이란 종교적 장소를 서로 이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상에 보이는 여러 다리들이 많이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천의 여러 다리들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 월성의 남쪽 풍경을 완성했을 월정교. 하지만 그 후 훼손과 수리, 그리고 또다시 훼손과 복원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붕 있는 다리는 사실 처음 걸어보는데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다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질 정도면 복원 과정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복원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월정교 복원 과정은 이제 1984년에 이제 석재 조사와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조사를 통해서 이제 4개의 배 모양의 교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불에 탄 목재, 그리고 이제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배 모양의 교각을 갖추고 그 위에 이제 누각을 갖춘 다리 형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정교의 위치나 구조가 그대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터에는 이제 월정교 교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월정교 위치가 이제 옛날 월정교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각 위쪽의 그 모양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에 의한 복원이라서 이제 당시의 모습과 같은지 다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8년 복원 공사를 시작해서 10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지금의 월정교. 역사 유적지를 넘어 인생사진 성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민재 아나운서도 찍어봤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사진 맛집. 여러분도 인정?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바로 월정교였는데요. 오늘 월정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인생사진까지 남겨봤습니다. 이 월정교는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찾아왔죠. 따뜻한 봄날에 월정교 앞에서 인생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수많은 신라인들이 일상으로 오갔을 월정교. 그 시대의 풍경을 눈에 그리며 월정교의 찐 매력 속으로 느긋하게 시간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덤으로 인생사진도 남기고 말이죠. 월요일은 부드러운 카푸치노를, 화요일은 활기찬 크림 프라푸치노, 수요일은 에스프레소 모두 힘내요, 목요일은 시크한 헤이즐넛. 저는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많게는 서너 잔까지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좀 줄여볼까 하거든요. 오늘은 커피 말고 차 한 잔의 매력에 빠져볼게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을 알고 나면 구수하고 진한 맛으로 맑고 그윽한 향으로 우리에게 힐링 타임을 선사한다는데요. 동양차에서 전통차까지 커피 말고 차 한 잔 하러 가실래요? 그윽한 차향을 따라 나선 길. 이국적인 멋이 있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발길이 멈췄는데요. 인생사진 맛집인 이곳에 숨은 차 맛집도 있다네요.
뭔가 과거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 온 것 같기도 한 이 이색적인 거리에 요즘 SNS에서 핫한 찻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의 맛을 낼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집의 겉모습에서부터 풍기는 이 압도적인 포스. 1920년대 지어진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찻집이라는데요. 100년 정도 된 집에서 마시는 차의 맛. 과연 얼마나 특별할까요? 아직 차 한 잔 마시기 전인데 차 한 잔 마신 것 같은 포근함이 들기도 해요. 이 찻집 어떤 찻집인가요? 저희 찻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차를 함께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랑 간편한 개인 다구 세트로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차를 쉽게 드릴 수 있는 찻집입니다. 완전 제대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사실 커피는 진짜 많이 먹긴 하는데 이 차는 좀 접해본 적이 없어서 차의 어린이, 저는 차린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차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예,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차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찻집. 그 비결 중 하나가 요 개인 다구 세트인데요. 잘 갖춰서 정갈하게 차려내는 찻자리에 차 초보자들도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와, 전 사실 그 티백으로 한 잔 우려낸 차는 먹어봤어도 이렇게 뭔가 제대로 갖춰진 것 같은 이런 차는 처음 먹어봐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물 온도는 네. 녹차 우전을 우렸을 때 가장 맛있는 70도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오, 네. 잔을 여시고 네. 물을 거의 가득 차게끔 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잔을 넣고 네. 타이머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오른쪽에 타이머가 있구나. 2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왜 2분인 거예요? 녹차는 네. 비교적 낮은 물 온도에서 오랫동안 우렸을 때 네. 감칠맛이랑 단맛이 더 잘 느껴지고 네. 쓴맛이랑 떫은 맛이 비교적 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2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차의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렇게 차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와, 다 됐대요. 다 됐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잔을 다시 여시고 네. 차 주전자에 다 우러난 찬물을 옆에 있는 수구에다가 끝까지 걸러 부어주시면 되세요. 아, 이 거름망 역할을 하는 거구나. 차를 걸으실 때 차 주전자 안에 찬물이 남아있으면 네. 찬물이 계속 우러나면서 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끝까지 따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 우러난 찬물을 네. 수구에 거르고 수구에서 잔에다가 조금씩 식혀서 부어 드시면 되세요. 아, 이건 제가 따라 볼까요? 예. 이대로 부으면 되죠. 오늘의 첫 번째 차는 절기 고구전에 딴 어린 녹차잎인 우전인데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귀한 녹차에 속합니다. 과연 차린이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진짜 이거 오히려 그 티백으로 우려낸 차보다 더 깔끔한 맛이 나기도 하고 전 좀 쓸 줄 알았거든요. 쓴맛 전혀 없이 오히려 좀 깔끔하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제가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운 차일 것 같아요. 이 차린이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차는 홍차의 일종인 홍옥인데요. 우전과 달리 10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1분간 짧게 우려야 하고요. 홍차 본연의 맛에 홍옥 특유의 과일 향이 더해져서 우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답니다. 저는 그동안 커피하고 차가 있으면 커피에 먼저 손이 갈 정도로 커피만 찾던 사람이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차의 매력에 빠져보니까 굉장히 싱그럽고 또 이 차가 맛도 맛인데 이 즐기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갖는 힐링 타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차의 놀라운 매력을 찾아서 또 다른 찻집을 노크해봅니다. 두 번째 찻집은 전통 찻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뭔가 장독대도 보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곳 찻집 맛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 익숙한 편안함은 뭘까요? 누런 호박과 차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 게다가 사장님은 뭘 하시나 했더니 가마솥에서 호박죽을 끓이는 중? 대체 이 찻집의 정체는 뭔가요?
여기는 진짜 전통 찻집답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전통이 물씬 풍겨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떤 찻집인가요? 저희 찻집은 도심 속의 전통 찻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커피에 지치신 많은 분들에게 전통차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저 오늘 여기서 어떤 전통차를 한 잔 맛볼 수 있을까요? 지혜 씨는 전통차 하면 어떤 차가 딱 떠오르시나요? 전통차요? 아무래도 대추 향 나는 뭐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TV에서 그 쌍화차? 이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전통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오늘 어떤 거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쌍화차 한번 추천드릴게요. 쌍화차! 호두, 땅콩, 잣 등 8가지 견과류를 잔에 담고 10가지 한약재로 10시간 이상 끓인 쌍화탕을 붓습니다. 거기에 달걀 노른자를 더하면 완성! 쌍화차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는 떡구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자, 이제 쌍화차의 매력 발산이 시작됩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주문한 쌍화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모듬 떡구이입니다. 모듬 떡구이. 뭐 같이 먹으면 좀 잘 어울리나 보죠? 쌍화차가 쓰니까 네. 떡을 꿀에 찍어서 달달하게 중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단짠단짠이 단쓴 막 이런 건가? 같이 한번 먹어보기로 하면서 그 전에 한번 일단은 쌍화차부터 맛을 볼게요. 근데 솔직히 저 쌍화차 직접 실물로 영접한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 노른자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서 다 헤쳐서 먹는 거예요? 취향 차이이긴 한데요. 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네. 처음엔 노른자 터트리시지 마시고 네. 그냥 국물이랑 견과류랑 해서 먼저 맛을 보시고요. 네. 그런 깔끔한 느낌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드시면 되고 네. 너무 한약 맛이 많이 난다. 나는 좀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노른자를 풀어서 드시면 좀 더 고소한 맛으로 약간 라면에 계란 탁 푼 것처럼 중화가 됩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고민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맛보고 나중에 터트린다 네. 이거잖아요. 네. 저는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차의 실물 영접은 처음이라는 지혜씨. 하지만 한입 맛본 후에는 숟가락 행진을 멈출 수 없는데요. 자, 이제 쌍화차의 단짝이라는 떡구이로 달달한 마무리 해야겠죠? 또 이렇게 쌍화차에 이어서 떡구이까지 같이 먹으니까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주셨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이 쌍화차가 사실 끝까지 먹기엔 살짝 쓰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달달한 떡구이를 먹으니까 두 가지를 좀 이 떡이 쌍화차를 안아주는 느낌이랄까? 그 느낌도 들었고 제일 재밌었던 건 이 소스가 3가지가 있는데 골라 먹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조청 그리고 매운 양념, 네. 콩가루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드시다가 조금 질리거나 그러지 않게 네. 재밌게 드실 수 있도록 3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요즘 뭐 브런치 카페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건강한 브런치 한 끼를 제대로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커피를 잊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대추와 커피가 만난 차인데요. 대추차와 커피가 만나고 대추칩과 크림이 만났습니다. 대추인 듯 커피 같은 대추 커피의 하모니. 커피에 길들여진 차레니가 전통차에 입문하기 딱 좋은 맛이랍니다. 이렇게 전통차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네요. 저처럼 전통차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충분히 이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출근길에 커피 대신은 이렇게 오늘 먹었던 전통차가 더 먼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차의 무한한 매력. 바쁜 하루의 쉼표가 되어주는 차 한 잔으로 평범한 일상에 느낌표를 더해보세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오감 만족 감성 여행 오감도와 함께하세요. 감성 충전 100%. 오늘의 감성 도시는 어딜까요? 서산 원도심은 옛 시간을 기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숨어있는 서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갯마을 서산의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요즘 이곳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서산, 아니죠, 스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번화가이긴 한데 뭔가 옛날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서산의 원도심 번화로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두 개의 전통시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서산의 중심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적 여관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몸이 너무 고단하여 하루 쉴 곳을 찾고 있는데 기거할 방이 하나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일반실로 드릴까요? 특실로 드릴까요? 이곳은 1970년대에 지어져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 여관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객실을 전시장으로 꾸며 서산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답니다. 아니 여관인 줄 알았는데 묵어갈 수가 없네요. 네, 여기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여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굉장히 성황리에 영업을 했던 여관인데 네. 홍성이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 분들이 출장을 나오시면 다 여기에서 묵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북한 문화 공유 공간으로서 또다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는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네. 시간을 다시 되돌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원도심의 옛 시간들을 잘 보존해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취지인데요. 덕분에 이곳은 예전의 시간이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을 통해 희미해진 원도심의 시간을 재구성하고 있죠. 이 사진이 중요한 건 이분 뒤로 보이는 저 사진 배경이 바로 53년 전 서산 원도심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50년 전에는 높은 건물도 안 보이고 네. 집들밖에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시면 옛날 추억을 네. 되새기시면서 야 아빠 때는 이랬어 하고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은 뭐 어머 서산이 이랬어요 어머 몰랐는데 어머 너무 신기해요 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 세대하고 현재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또 공간이 또 되더라고요. 테마별로 꾸며진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향수 어린 공간이 되어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여관에 제가 실제로 잠을 자고 묵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잠을 잤을까 이렇게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지금은 쓰임새가 좀 달라졌지만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남양여관이 원도심이 심장이 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보름 축제를 기획했어요. 대보름 축제요? 네, 여기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서산 번화로에 범 내려온다라는 축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 원도심이 늘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청사자가 원도심을 한 바퀴 다 돌아다닐 겁니다. 어떻게 기대되시죠? 네, 범 내려온다. 벌써부터 흥이 솟는데요? 대보름 축제 범 내려온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산 원도심에 애군이 물러가길 바라는 축제가 마련됐는데요. 우리 전통놀이인 북청사자 노름이 서산 원도심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북청사자가 골목골목 가게 구석구석을 누비며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네요.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기 위해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서산 번화로. 이번에는 인싸들의 아지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 서점이자 북카페로 변신시켰는데요. 유명 작가의 책부터 신간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권 골라볼까요? 저는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책. 좀 느낌 있죠? 책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고 싶어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배경 삼아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괜찮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책은 정말 좋은 수면제예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어머, 쟤 잤어요? 제가 너무 책에 집중한 나머지 잠이 금방 들었나 봐요. 네. 아유, 책이 재미없어서는 아니고. 근데 깨서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뭔가 1층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2층은 지금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 작품으로 상설 전시 중이에요. 저의 작품을 보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온기와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위로를 좀 받길 바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 사랑. 저희 보면서 받아볼게요, 한번. 자, 어디 사랑 한번 받아볼까? 밀려드는 잠을 뿌리치기 위해 카페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읽던 책을 마저 읽기로 했는데요. 책과 커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새삼 알았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지성과 감성이 조금씩 충전되겠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아늑한 공간에서 저는 교양도 쌓고 여유를 즐기면서 잠시 쉬다 갈게요. 서산 원도심에서 맛본 여유 만점 시간이었습니다. 갯마을 서산에 왔으니 이번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요?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대산읍. 이곳에도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단장한 감성 스팟이 있는데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뿜뿜 솟아나는 폐교입니다. 어머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이거 교훈 써있고 인형도 있어. 안녕, 인사줘. 안녕. 안으로 들어서면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놀이는 물론 탁구와 축구 게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니까 왠지 더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강상아 학생, 쉬는 시간 끝났어요. 이것도 깨야 되는데. 아니,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상아 씨 학교 가서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재밌는 게? 이곳은 오직 국민학교였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1999년 분교로 바뀌다가 2004년 폐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과 글램핑장으로 바뀐 곳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캠핑장 구경은 저 못 해봤는데? 그 캠핑장은 지금 운동장 주변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한편에는 동그란 글램핑 텐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하룻밤을 머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잠깐 실내 구경을 해볼까요? 오,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보시면 여기 침대도 있고 이불도 다 갖춰져 있고 난로 그리고 냉장고 역시 소화기까지 안전까지. 요즘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글램핑이 대세잖아요. 학교 안팎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잘 갖춰진 텐트에서 쉴 수 있어 제 맘에도 꼭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지글지글 구워 먹는 바비큐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감도 2주 연속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번 주도 바비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글램핑장 왔으면 고기 먹어야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바비큐. 이렇게 손 안 대고 쌈을 먹는 방법 다 아시죠? 풋풋했던 추억과 감성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 잡은 감성 스팟입니다. 깜빡하고 양념을 안 구운 거 있죠. 그래서 고기 다시 구우러 왔습니다. 오늘 이 서산 원도심부터 글램핑까지 이 과거의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곳들 찾아다녔는데요. 오늘도 감성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감성 뿜뿜! 원도심은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심장이죠. 심장이 잘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성 글램핑장에서 떠오르는 추억 한 모금도 느껴보세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서산 여행이었습니다.
탐라국 때부터 제주의 중심을 지켜왔던 옛 성터가 있는 이곳은요, 제주의 5현인을 기리는 오연단도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는 제주의 서민들의 삶이 펼쳐지는 동문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곳에는요 옛부터 이 표구거리로 유명했던 곳이 있는데요.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험골로 추억여행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제주의 개벽시조인 삼신이의 발상지로 오랫동안 제주의 중심마을로 자리했던 제주시 이도일동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흥골이잖아요. 네, 예. 모흥골.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모흥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모흥골이라는 게 옛날에 삼신성지를 해가지고 이게 오연 성지, 제주 성지. 예, 이렇게 쫙 끝에서부터 성지가 이어지고, 다음 여기에 남수각이라는 그 정자가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출입하는 그 각이,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가 남수각 터라는 게 여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막으면은 이게 성지 안에 이게 다시 올래. 이 안에 예,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모흥골. 모흥골은 예전부터 필방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야, 필방. 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85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37년째입니다. 예. 붓하고 먹, 벼루, 종이, 서첩, 그 밖에 뭐 서예나 아니면 문인화, 서화용품을 모두 취급해요. 예.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곳에는 서체에 따라 다양한 글씨를 쓸 수 있는 붓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닥털붓이에요. 닥털붓인데 그림 그릴 때나 글씨 쓸 때 주로 쓰고, 이런 것은 작은 글씨 쓸 때 주로 써요. 요즘도 벼루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렇죠. 벼루, 이 서예는 먹을 갈아야, 먹물 쓰는 것보다 먹을 갈아야, 예? 먹을 갈아야 그 서예하는 그 맛이 있어요. 40년 가까이 필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시대의 흐름 속에 필방이 하나둘 사라져갔지만 서예를 취미로 삼으면서 필방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원. 네, 코로나19 완전 소멸. 신축년, 정월, 대보름 3일 전.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멸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데, 이 제작진들이 와놓으니까 떨려서 글을 못 쓰겠네. 옛날에는 제가 90년 초부터 그 글씨를 배울 때만 해도 상당히 필방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처음 이렇게 여기 오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옛날에 30% 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 필방은 아마 우리 필방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 거리에는 표구사가 20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표구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에 지금은 67개의 표구사만이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러졌다 보니까. 네. 아니, 제가 이거 사무실이나 집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요새 말하는 그 유명한 표구입니다. 표구요? 그림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옷을 입히는 작품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예쁘게 치장하는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곳에 표구사보다 먼저 생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수원입니다. 집집마다 여인들이 술을 놓으면 표구사에서는 액자나 병풍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동네가 다시 말하면 이게 모흥골이라는 동네인데, 옛날에 이 동네가 전부 자수원 길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이게 자수원이 있다가 그 다음 자수원이 있으면은 수는 작품에다가 옷을 입히려면은 이렇게 표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구사가 같이 이 덩달아 같이 생긴 거죠.
해서 처음에 생긴 곳이 바로 여기 자수 이 병풍 동네, 그래서 표구 동네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생긴 게 한 40년 좀 넘었죠. 여기가 생긴 유래가. 표구사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밀스러운 방이 나타납니다. 아내 김추님 씨가 동양자수를 놓는 곳인데요. 결혼 전부터 술을 놓기 시작해 45년이 넘었습니다. 표구 일을 하는 남편도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이제는 자수를 배우려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줄어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이제 취미를 갖고 이 한 가지 취미를 가지려고 하면 동양자수를 가졌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집이 여기가 이렇게 마루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다 수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은 있는데. 화려한 빛깔의 동양자수로 수놓은 병풍은 특히 제1교포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고향에 오면 반드시 병풍을 하나씩 사고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면은 이렇게 자수를 이 명주실로 술을 넣어지는 이 병풍을 가져야만이 제사도 지냈어요. 그냥 일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병풍. 그래서 일본 분들이 여기를 오시면 병풍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제 애기들이 어릴 때 얻고 술을 제가 놓으면서 그렇게 해도 뭐 수가 그렇게 딸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술을 해서죠. 예, 관광상품이었죠. 동양자수가. 예전엔 신혼부부들이 태교에 좋다고 해서 술을 놓거나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동양자수의 매력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끕니다. 배워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재밌어요, 이게? 또 이게 잡생각이 다른 건 없고 여기만 이래 되니까 눈이 즐겁고 생각이 맑고 이 마음이 고와져요. 이 꽃을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선생님 찾아오네요. 제가 뭐 다른 그 뭐를 많이 해봤어요. 뭐 꽃꽂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그림도 가서 그런 거기도 해보고 뭐 하물며 뭐 서예도 하고 또 이제 한자도 제가 공부도 가서 많이 해보고 다 했는데 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자수 이상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수를 다시 계속 지금까지. 고대 해상왕국 탐라국의 발상지인 삼신인의 신화가 살아있는 제주시 모흥골.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옛것을 지키며 모흥골 표구거리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술을 놓는 여인들의 분주한 손놀림과 표구를 부탁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가게들. 한 땀 한 땀 손끝 정성으로 옛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강릉이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소나무의 도시? 커피의 도시? 둘 다 맞는 말인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가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따라오세요. 빨리요, 빨리!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준공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강릉시 성산면에 자리한 동물사랑센터. 한눈에 보기에도 꽤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봤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실동물, 유기동물을
이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 다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찾아주고 그다음에 유기견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잘 케어를 해서 다시 재입양자처럼 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료실이에요? 예, 유기견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신고 접수해서 이제 들어오면 유기견이 제일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각 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 진료실에 오게 되면 예. 진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진료는 현재 저희들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제 담당 수의사분이 오십니다. 예, 수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뭐 간단한 치료, 그다음에 뭐 수술까지도 중성화 수술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예.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현재 고양이 개 포함해서 한 120마리 정도가 저희가 이제 최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다음으로 가보게 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다음에 이제 파보라고 판단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개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격리실 공간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개들한테 치명적인 병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려서 다른 개들한테도 치명적일 수도 있고 걸린 애들은 이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위험한 병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한번 일반인들이 또 이제 잘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담당자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병에 걸려 유기됐거나 유기된 후 병에 걸린 동물들. 다행히도 센터에선 아픈 친구들을 따로 격리해 보호하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얼른 나가서 뛰놀길 바랄게. 그럼 이제 저희가 가볼 곳은 어디일까요? 예, 다음은 이제 견사부터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견사요? 예, 예. 왁자지껄, 방문객을 반기는 이곳은 강아지들이 머무는 견사인데요. 크기에 따라, 나이에 따라, 종에 따라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 예쁜 누나가 왔다고 그러던데 어디 얼굴 좀 봐요. 아이 저리 좀 비켜보라고. 활발하기 그지없는 비글 녀석들의 거창한 환영 인사. 사람을 보고 이렇게나 좋아하는 녀석들이 가족 품을 떠나 살고 있다니 귀엽기도 하고 한편 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침대기 고양이 숙소도 살짝 엿볼까요? 어느샌가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는 고양이 친구들. 진짜 너무 예뻐요. 다 애기들인데. 이곳은 3개월 미만의 어린 녀석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장아장 놀고 있는 요 녀석들 모두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 좋게 가족을 만나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방사되거나 안락사를 피하지 못하죠. 미용실이네요. 예, 여기는 미용실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보송보송 개운하게 목욕 재개하는 꼬마 친구. 입양 가기 전 이곳에서 깨끗이 씻고 미용도 하며 한껏 멋을 내봅니다. 보통 이 미용실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은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기적으로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못하고 좀 많이 지저분한 아이들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목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강릉의 번개시장에서 진도 흑기 강아지인데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서 보호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호소에서 아이 피부 치료까지 다 했는데 이제 성견이 돼서 이제 커졌는데 저희 대형견이 이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던 이제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지난 2014년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버려지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엔 상처받고 홀로 된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실수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시나요?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칩이 되어 있어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라고 하고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입양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입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입양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강릉 보호소에 와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 아이는 저희 이제 연계병원 원장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깨끗하게 그 진료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피부나 아픈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입양하실 분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러요러한데 그래도 입양이 가능하신지, 그래도 감안하고 내가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미용이 필요한 아이들은 예쁘게 미용도 하고 목욕을 시켜서 이제 가족품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입양 간 친구가 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겨울에 피부가 되게 심하게 피부병이 걸려서 들어온 아기가 있는데 보호소에서는 이름이 미르였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핑크 로제님한테 이제 입양 가서 행꾸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기. 유난히 피부병이 심했던 6개월 된 믹스견 행크. 블랙핑크 로제의 입양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클럽은 로제 생일에 맞춰 센터에 입원장도 기증했는데요.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의 입양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해외 입양이 더 많다는 사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로 주로 입양되고 있다네요. 아, 정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빨리 좋은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뿅! 와, 진짜 이게 언제적 뿅이에요, 그죠? 저희 이제 예쁜 강아지들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제 품속에 있는 이 아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갈색 피부에 까맣고 큰 눈동자를 가진 생후 2개월 된 치와와.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아리, 눈이 조금 아픈 상태랍니다. 교통사고로 그만 엄마를 잃은 어린 신바. 이 신바의 매력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청 똑똑하고요. 지금 벌써부터 패드 배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2개월이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